160만 원까지 올라올 것을 알고 이야기를 드렸던 건 아닙니다. 40만 원의 이야기를 드리고 한 70만 원, 80만 원 올라갔을 때 야 이거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다만 지금 현재 주가만 딱 놓고 봤을 때 보게 되면은 쉴 틈도 없이 160만 원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과연 지금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과연 속도 조절 없이 200만 원과 300만 원까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까?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데일리경제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재 차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좋은 인사이트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8,000포인트가 넘었습니다. 지금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뭐 코스피만 딱 띄워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정도로 과연 코스피 시장이 강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예측한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연초부터도 증권사들의 가이던스가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죠. 저도 연초에 뭐 8,000포인트 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뭐 낙관적으로는 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뭐 벌써 2분기부터 8,000포인트를 도달을 하고 지금 뭐 1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어쨌든 핵심 내러티브를 한번 보게 되면은 대쇼티지의 시대다 이렇게 좀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쇼티지가 나오는 쪽으로 지금 수급이 몰려다니는 현상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 쇼티지의 연쇄 파동의 시작점이 언제냐? AI 데이터 센터와 그리고 GPU죠. 그 안에 들어가는 GPU 엔비디아의 GPU로 인해서 이 쇼티지가 지금 연쇄 파동으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요, 칩을 하나 생산을 해가지고 이 데이터 센터에 꽂아 넣을 때요, 이 주변에 많은 이중 기술과 핵심 부품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같이 결합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중에 이 과정에서 어느 한 부품이라도 부족하게 되면은 서버 전체가 가동할 수 없는 병목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먼저 수혜를 받기 시작한 게 바로 HBM 메모리죠. 자, 이 AI GPU 성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HBM이 같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 HBM 하나를 생산을 하려고 하면은 기존의 D램을 생산을 하는 것보다 웨이퍼 소모량이 2배에서 3배, 지금 뭐 3.5배까지 들어간다면서요. 소모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공정 난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수요를 잡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HBM 생산에만 너무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뭐를 생산을 못하게 돼요? 범용 D램을 생산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용 D램 쪽에서 쇼티지가 나오고 이쪽에서 가격이 또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AI가 추론을 하고 학습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SSD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낸드가 부족해져서 낸드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런 쇼티지의 상황들이 메모리 기업들, 이 대장 기업들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보면 뭐 삼성전기라든지 사막 콘덴서라든지 다 퍼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AI 서버가 증가를 하니까 MLCC가 거기 안에서 더 필요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차세대 AI 칩 같은 경우는요 CPI랑 GPU 그 다음에 HBM을 하나로 묶는 이 칩넷 기술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대면적 패키징 기술이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면적 패키징 기술이 또 필수인데 이 여러 가지 이 반도체 칩들을요, 이런 여러 칩들을 이 본체 이 메인보드랑 같이 연결을 해주는 이 이제 고성능 그 기판이 FCVGA라고 합니다. 우리가 FCVGA인데 AI 칩의 면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 웨이퍼 한 판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기판의 수도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쇼티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쇼티지가 계속해서 나오면 나오고 연쇄 파동으로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수급이 계속해서 그거 따라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 현재 시장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중심에는 코스피 시장을 주도하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가파르게 뭐 8,000포인트도 넘어가고 10,000포인트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 지수만 놓고 보면은 이례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추격하기도 참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 빠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도 아직 시기상조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실제로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고 있는 모든 부품들이 전부 다 부족한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랠리가 조금 더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가 출시되었는데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저는 우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자산운용사가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수익이 났을 경우, 레버리지 상품에서 수익이 났을 경우 2배 이상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투자자들이 투자한 자산의 2배 가량의 익스포저, 위험 노출액을 유지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1,000억 원을 투자했으면 2,000억을 투자한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선물 옵션이라든지 뭐 스왑 같은 파생 옵션에 대한 계약이 같이 여기에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2배를 정확하게 맞추는 과정 속에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자,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투자자들이 이 2배 레버리지 ETF에 1,00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럼 2,000억을 산 효과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익스포저를 가지고 오죠. 그래서 운용사가 2,000억 원을 가지고 있는 익스포저를 포함한 이 자산이 지금 보유한 상황에서 본주가 예를 들어서 운이 좋아가지고 10%가 올랐어요. 그럼 기존에는 1,000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100억이 수익이지만 200억을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2,200억이 됩니다. 근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1,200억이라는 자산이 지금 픽스가 된 거지 않습니까? 이게 다음 날에도 여기에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2,400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200억이 2,200억에서 200억이 더 필요한 거죠. 이 200억을 채워 넣기 위해서 결국에 본주를 더 사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위로 올라가더라도 더 크게 올라갈 수 있고 떨어지더라도 더 크게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고,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앵커링 효과가 극복이 되면서 이 매수세가 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경로 의존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기억하던 숫자가 분명히 있거든요. 과거에 5만 전자, 7만 전자 할 때 다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하이닉스도 20만 원, 30만 원 할 때 다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삼성전자가 5만 원이었었던 시절에는 뭐 삼성전자 망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하이닉스가 20만 원을 잠깐 깨고 내려갔을 때는 국장 탈출 진흥순이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싼 가격대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잡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올라오는 과정 중에서 매수를 한 사람도 있겠지만 여전히 삼성전자가 30만 원까지 올라오고 하이닉스가 10배 넘게 200만 원까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매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과거 쌀 때도 못 샀는데 지금은 어떻게 사냐라는 논리가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차지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증권사들 가이던스를 한번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40만 원, 50만 원 갈 수 있대요. 하이닉스도 300만 원, 400만 원 갈 수 있대요. 근데 이미 삼성전자는 30만 원이 넘었고 하이닉스도 220만 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얼마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샀으면 몇 배를 먹었는데 지금 매수해봤자 50%밖에 못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를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레버리지 ETF가 딱 나온 순간 어떻게 돼요? 본주는 50%밖에 못 오르지만 실제로 ETF에 투자하면 나는 2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런 어떤 기대 수익을 더 못 볼까봐 매수를 못하는 사람들의 매수세도 같이 불러오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 국면으로 봤을 때 이 레버리지 ETF 출시는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유독 시장 수급을 다 흡수하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예, 간밤에 이제 마이크론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20% 가까이 오르면서 1조 달러 클럽에 가입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UBS에서 이 AI 시대에 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체질 자체를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이크론의 이제 목표 주가를 3배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와 밸류에이션 매수를 같이 적용을 해야 된다. 동일한 PER을 받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 말은 뭐냐면 다른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동일하게 그것이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논리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기존의 이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PC랑 모바일 그리고 일반 서버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게 메모리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이쪽에 대해서 PC라든지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요. 그럼 메모리 가격이 다시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운 사이클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주문형 인프라로 지금 진화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존의 디램 같은 경우는 계속 생산을 해놓은 상황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량을 많이 쟁겨놓게 되면은 다운 사이클이 결국에 불가피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에게 높은 PER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HBM부터는 엔비디아 GPU가 생산될 때 같이 이것이 패키징돼서 단계부터 같이 맞물려 가기 때문에 설계 단계부터 같이 이야기를 하고 협업을 하는 주문형 반도체의 형태로 지금 진화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HBM이 부족해가지고 수천만 원이나 되는 AI 반도체 칩을 못 팔게 되면 손해가 되기 때문에 이 어떤 뭐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하위 공급 업체로 보는 게 아니라 같이 맞물려가는 AI 생태계의 어쨌든 동등한 입장에서 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밸류업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또 장기 공급 계약 물량도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중간에 다운 사이클이 실제로 온다고 하더라도 수익성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체질이 완전히 지금 개선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또 간밤에 UBS 리포트가 나오면서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그래도 강했는데 더 강하게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업사이드에 대한 부분에 의심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지금보다는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이견은 없지만 단기간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달려온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속도 조절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간 이렇게 올라온 상황에서는 이제 주가 매력도, 그러니까 신규 접근 매력도는 조금은 떨어져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제 의견을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가 정말 강한 흐름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강하죠. 왜냐면 제가 서두에서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 쇼티지 시대의 가장 큰 또 수혜주 중에 하나가 또 삼성전기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그동안은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동안에 MLCC 가격은 그렇게 많이 못 올라갔거든요. 근데 AI 서버가 증가를 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MLCC가 많이 피로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공급 부족 사태가 올라오다 보니까 이 MLCC도 가격 인상 국면에 지금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1위 업체인 무라타가 가격 인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럼 삼성전기도 따라서 MLCC 가격을 올려야 될 테고, 그럼 단가를 올리니까 수익성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MLCC는요, 전력을 일정하게 흐르게 하는 댐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 전력을 모았다가 확 방출을 하는, 그러니까 뿜어내는 상황에서 발생을 하는 자체적인 저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저항이 기본적인 어떤 일반 PC에서는 문제가 안 됐는데 초고속 AI 칩으로 넘어오면서 미세한 노이즈를 일으켜가지고 이 데이터 전송에 왜곡을 발생을 시킨다는 거예요. 데이터 신호에 왜곡을 발생을 시키는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차세대 칩인 이 블랙웰이라든지 HBM에서는 이 MLCC의 한계가 지금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MLCC의 재질이 실리콘이지 않습니까? 세라믹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라믹을 이 실리콘으로 바꾸게 되면은요, 이 미세한 노이즈가 발생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실리콘 위에서는 전기가 이동했을 때 발생하는 이 저항이 10분의 1로 줄어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삼성전기 최근에 보면은 지난주죠, 실리콘 커패시터 1조 5천억 원 규모의 수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호재가 있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게 하이엔드 반도체 패키징 FCBGA입니다. FCBGA 사업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 같은 이런 북미향 데이터 센터 제조 공급 쪽이 지금 예상보다 좀 빠르게 지금 공급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당장 2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주가가 좀 견인돼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이 베트남 생산 라인, 국내 생산 라인이 지금 증설에 대한 효과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FCBGA에 대한 이 생산 역량이 지금 100% 증가를 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생산할 수 있어서 팔 수 있는 물량도 많아지고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실질적으로 가파르게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게다가 차세대 유리기판을 내년 하반기부터 또 양산을 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정말 좋아지는 내용들밖에 나오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쇼티지 시대라는 이런 현재 상황에서 굉장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종목이 삼성전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도 접근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제가 삼성전기를 저희 채널에서 3월부터 계속 이야기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니까 40만 원 시절 때부터 좋다, 이 기업이 조금 체질 변화가 있을 것 같다. 다만 지금 유일한 리스크는 당시에 그 전쟁이 막 커지고 확전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전쟁 리스크가 얼마큼 발목을 잡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크게 발목을 잡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 굉장히 크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제가 저희 채널을 통해서, 그죠, 라이브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물론 지금 160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이 160만 원까지 올라올 것을 알고 이야기를 드렸던 건 아닙니다. 40만 원의 이야기를 드리고 한 70만 원, 80만 원 올라갔을 때 야, 이거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다만 지금 현재 주가만 딱 놓고 봤을 때 보게 되면은 지금 쉼도 없이
숨 쉴 틈도 없이 160만 원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과연 지금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과연 속도 조절 없이 200만 원과 300만 원까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속도 조절이 필연적으로 저는 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이익에 대한 부분도 이익이 2분기 때부터 증가를 한다라고 해도 정말로 폭증하는 구간은 언제냐면 내년부터예요, 내년. 그리고 실리콘 커패시터 쪽에 대한 이 ASP 마진도 내년 지나가면서부터 좋아지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숫자 대비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보다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오게 되면은 결국에 한 번씩 출렁이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주가를 봤었을 때는 신규 접근 매력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차라리 추후에 이렇게 출렁임이 한번 있을 때 기간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G노텍의 주가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자, AI 서버용 고다층 기판 같은 경우는요, 이 반도체만큼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초정밀 부품이고 기술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상당히 주요 플레이어로 지금 주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이제 삼성전기나 그리고 이제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는 굉장히 후발주자긴 합니다. 후발주자긴 하지만 글로벌 1위 라인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주요 플레이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 LG 이노텍의 이 전체 그 실적 중에서 사실상 이 고다층 기판이 차지하는 이 FCBGA 고다층 기판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이번 1분기 그 실적을 한번 보게 되면 이 중에 차지하는 게 한 8.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건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내년이 되면은 30%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업사이드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LG 이노텍의 실적이 증가하는 것은 FCBGA 쪽 재료를 잘 보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전통적인 IT 쪽에 대한 이 비수기가 2분기거든요. 근데 2분기에 지금 현재 2분기잖아요. 근데 공장 가동률이 이 기판 쪽 공장 가동률이 지금 100%입니다. 그러니까 풀가동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이 빅테크 기업들과의 장기 공급 계약 이야기까지 또 나오고 있어요. 뭘 보는 것 같아요? 그 메모리 반도체를 보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쇼티지에 대한 그 2차적인 수혜를 또 여기서 지금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이런 쇼티지 시기를 지나면서 결국에 뭐 UBS 리포트처럼 지금 엔비디아 정도의 PER을 마이크론이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3배 이상 올라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LG 이노텍의 27년도 그 추정, 그러니까 포워드 PER을 보게 되면 27배밖에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게 글로벌 1위 기업인 일본의 이비덴이 95배입니다. 그리고 그 대만의 업체 그 유니마이크론이죠. 여기가 이제 155배예요. 그러니까 이 선두 그룹 라인들과 비교를 하면 안 되긴 하지만 적어도 후발주자지만 적어도 이 선두 기업 라인과 동일하게는 아니어도 이 절반 정도 수준까지는 평가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논리가 시장에 부합해 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긴 하지만 LG 이노텍도 단기적으로 너무 쉴 틈 없이 올라온 부분들이 부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접근 매력도는 상당히 떨어져 있다라고 보고요. 조금은 신중하게 볼 필요는 있고, 지금 현재보다는 좀 주가가 많이 기간 조정이 나왔을 때 접근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간과하는 게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시장의 시선이 너무 반도체랑 이제 AI 인프라 쪽에만 쏠려 있는 게 되게 아쉽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쪽이 굉장히 좋아요.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굳이 이쪽이 아니더라도 밸류가 좋아지는 쪽도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 조선이 이제 그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시장의 내러티브가 공급 쇼크라는 단어만 나오면은 저기에 수급이 계속 우르르 몰려가는 그런 경향들이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지금 AI 데이터 센터가 증설이 되고 있는 국면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끔 지금 수익으로 보답을 해주고 있는 상황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젠간 다운 사이클이 온다는 거고, 물론 당장에 올 것 같진 않아요. 다만 단기적으로 조심을 해야 될 것은 포모 매수세가 많이 붙잖아요. 포모 매수세가 많이 붙으면 한 번 출렁일 때도 크게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크게 빠지게 되면은요, 이성적 판단이 조금 힘들어져요. 그래서 뒤늦게 따라붙은 사람들이 실수를 범하게 되고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뭐냐면 진부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시선을 좀 분산하자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반도체나 AI 인프라 쪽을 중점적으로 두고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나가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너무 이쪽에만 집중되고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뭐 여러 쪽 있잖아요. 좋아지는 쪽, 뭐 조선 쪽도 좋고 ESS도 좋고 방산 쪽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수급을 분산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조금 다변화시키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